The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열두 시 정보 데이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박승원입니다. 12시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이 알고 싶으신 정보나 생활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주영 내과 원장이신 김주영 박사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김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세요? 여보세요? 김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오늘 전화 인터뷰 사정이 조금 안 좋아서 조금 딜레이가 됐는데요. 죄송하고요. 애청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봄이 왔습니다. 박사님,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죠? 네. 네. 봄이 되면 항상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걱정거리가 좀 있어요. 가끔 보면 많은 분들이 알러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알러지에 대한 좀 얘기를 좀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우선 알러지는 왜 생기는 걸까요? 네. 벌써 알러지가 시작된 지가 한 달이 넘었죠, 이 지역에서. 저도 조금 눈이 가렵고 그런데, 알러지는 뭔가 하면은 우리 몸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인자들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하는 과민성 면역 반응입니다. 이를테면 꽃가루를 예를 들면 꽃가루가 이제 우리 몸에 코나 눈에 점막에 이렇게 묻으면 사실 그렇게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몸에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과 싸우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백혈구라 그러죠. 이제 백혈구들 가운데 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세포들이 있는데 이 세포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꽃가루나 먼지나 이런 것들에 너무 과도하게 반응해서 너무 싸움을 좀 심하게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이 백혈구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있습니다. 세포 안에 여러 화학 물질들을 가지고 있는데 먼지나 꽃가루나 담배 연기나 이렇게 들어오면은 얘네들이 그런 무기를 막 사용을 하면서 네. 우리 몸의 조직을 이제 파괴를 시키죠. 그래서 콧물이 나거나 눈물이 나거나 가렵거나 이제 붓거나 이제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사실은 바깥에서 들어온 침입자하고 싸운다는 증거네요. 그렇죠. 네. 싸우는데 좀 싸움을 너무 심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근데 똑같이 이제 살아도, 똑같은 장소에 같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또 멀쩡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굉장히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건 왜 그런 건가요? 네, 알러지가 잘 일어나는 체질이 있습니다. 근데 왜 어떤 사람은 그렇고 어떤 사람은 안 그런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깊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알러지가 심한 분들 중에는 이제 천식, 혹은 또 이 아토피성 피부염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 연구를 해봤는데 왜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은 있고 어떤 사람은 없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대개 이제 어떤 현상들이 있는가 하면 알러지는 선진국일수록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지나치게 깨끗하거나 혹은 또 선진국에서 먹는 어떤 음식, 영양이 많고 기름기가 많고 단백질이 많은 어떤 음식들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제품이라든지 혹은 또 가공식품 이런 것에 때문에 알러지가 더 심해지지 않느냐. 이 체중이 늘고 비만해지면 알러지가 더 많이 생깁니다. 특별히 천식 환자들 가운데 비만해지면은 천식이 더 심해지죠. 농촌에 사는 사람이나 아니면 형제들이 많은 사람들은 알러지가 적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런저런 때문에 이제 선진국에 있는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몸이 전반적으로 건강하고 또 이렇게 특별한 어떤 몸의 피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우리 몸의 면역도 건강하게 이 알러지 현상을 좀 덜 일으키는데, 알러지성 체질에다가 이분이 만약에 피로하거나 과로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아니면은 불규칙적으로 생활 습관을 하거나 또 체중이 증가하거나 그러면은 이분들이 알러지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간에 체중은 많이 나가는 건 좋지 않아요, 확실하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알러지로 고생하신 분들은 물론 잘 아시겠지만, 알러지 증상이 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나요, 우리 몸에? 네. 우리 박 국장님은 알러지로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크게 고생은 안 해봤고요. 가끔 어쩌다 한 번씩 콧물 때문에 하는데 뭐 그렇게 고생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있기는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그 알러지 증상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대개 콧물이 나고 코가 막히든지 아니면 맑은 콧물이 흐르든지 재채기가 나든지, 또 심한 것이 이제 눈이 가려운 거죠. 네. 그래서 손을 대서 좀 비비기 시작하면 더 가려워지고, 또 눈물이 많이 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천식하고 겹쳐서 이제 숨이 차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알러지가 심해지면은 몸에 전반적으로 힘이 떨어지고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심한 분들은 아주 고생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여기서는 알러지로 고생하지만 한국 가면 또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한국에서 알러지 심했던 사람이 미국에 와서는 아주 좋다, 이런 공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지역적인 어떤 요인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 환자들 가운데 어떤 분도 이 근처에 사시는 분인데 여기서는 늘 알러지로 고생을 하는데 한국에 나가서 공항에 딱 내리면 벌써 알러지 증상이 없어진다. 그래요? 물론 또 그 반대 경우도 있죠. 네. 아니면은 뭐 동부 뉴욕에서 사시다 오셨는데 뉴욕에서는 알러지가 없었는데 워싱턴에 와서 몇 년 살다 보니까 알러지가 생겼다, 이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각 지역에 따라서 알러지를 일으키는 외부의 인자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네. 그 알러지 인자라고 하는 것들 대개 집 밖에 있는 것들 중에 중요한 게 이제 꽃가루를 예를 들면, 꽃가루나 나무 혹은 또 잔디나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아무래도 한국에 있는 꽃이나 뉴욕에 있는 꽃이나 스웨스에 있는 꽃이나 이렇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그 외부의 인자들이 달라서 알러지가 생기기도 하고, 또 어느 곳으로 가면 이제 증상이 없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집 밖에 있는 옥외 인자 외에도 실내에도 이제 알러지를 반응을 일으키는 네. 것이 있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동물의 털 혹은 또 털 안에 있는 그런 분비 물질인데, 대개 이제 고양이가 개보다 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엊그제 온 제 환자 한 분은 고양이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네.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데리고 있는데 너무 알러지가 심해서 이제 알러지 의사를 만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혹은 또 그 집 우리 침대나 베개 속에 살고 있는 눈에 잘 안 보이는 조그만 그 먼지 진드기가 있습니다. 네. 더스트마이트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침대 속에 살면서 똥을 싸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것들이 날리면서 우리 코나 눈에 이제 들어와서 알러지 증상을 일으킵니다. 물론 담배 연기 혹은 또 향수 같은 것,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알러지 인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왜 집에서 요즘 알러지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좋은 공기를 좀 마시고 싶다고 그래갖고 공기 그 필터 같은 거 많이 쓰시는 분 집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알러지 방지에 도움이 될까요? 네, 공기 필터를 그래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찾아보니까 공기 필터가 알러지를 얼마나 막는지는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네. 각자 개인적으로 공기 필터를 썼더니 알러지가 덜해졌다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하신 분들은 공기 필터를 사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그 고양이가 개보다는 조금 더 알러지를 더 많이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고, 어떤 환자가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 환자가 반드시 고양이 때문에 그렇다는 그 어떤 결정이 내려야 사랑하는 고양이를 하고
이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알러지만으로 고생한다고 그래서 또 사랑하는 그 고양이를 뗄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고양이가 없으면 예. 훨씬 덜하고 네. 고양이가 있으면 증상이 더하죠. 네. 고양이 때문에 그런다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좀 안타깝네요.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 엄청 좋아할 텐데. 네. 저희 주변에도 개를 너무 이뻐하는데, 애완견을 너무 좋아하는데, 개를 기르면 꼭 그 집에서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알러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를 남에게 맡기고 이제 그런 경우도 봤는데, 고양이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봄만 되면 고생을 하시는 분들, 어떤 분은 뭐 약 같은 거나 주사를 맞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치료하는 약들이 있나요? 네,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 잘 들으시면, 알러지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시거나 아니면 알러지가 있을 때마다 의사를 찾아가지 않고, 네. 좀 스스로 좀 증상을 다스리는, 그런 약들을 사용을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먹는 약이 있습니다. 먹는 약은, 대개 알러지 약이 히스타민제라고 그래요. 네. 히스타민이라는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 몸의 백혈구들이 사용하는 그 무기로 말미암아 나오는 물질인데 이것이 여러 가지 몸에 있는 그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알러지 증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가렵게 하고 붓게 하고 뭐 콧물 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히스타민 때문인데 이 히스타민을 막는 그 약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 뭐 들으시는 분들 중에 기억을 하시겠지만 한 30년 전이나 20년 전만 해도 이런 항히스타민제를 먹으면 졸렸죠. 네. 그래서 이 베나드릴 같은 약은 오늘날도 그 수면제 성분으로 이제 사용되기도 하죠. 타일레놀 PM 같은 거 이제 사시면 그 안에 베나드릴 같은 것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제1세대 오래된 항히스타민제들은 사람들을 졸리게 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요즘 한 10여 년 전부터 나오는 뭐 요즘이라고 하지만 10여 년 됐네요 벌써. 그 2세대 항히스타민제들은 졸리지 않으면서 꽤 효과가 있는 것들이 있죠. 네. 브랜드 이런 네임으로 상표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클라리틴이라든가 알레그라라든가 아니면 절텍 한국에서는 지르텍 예. 네, 미국에서는 절텍이라 그러죠. 절텍은 조금 졸리게 하지만 다른 것보다 그래도 1세대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근데 또 반가운 소식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약을 사려면은 의사들의 처방을 받아야 했는데 이제는 약국에서 그냥 사실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저희가 네. 한 5, 6년 전에 처방하던 약들이 지금은 그냥 약국에 가서 스스로 사실 수 있으니까 가셔서 졸리지 않는 알러지 약을 좀 달라고 해서 네. 서너 가지가 있으니까 이것저것 트라이 해보시고 그중에 제일 잘 듣는 게 있으면 이제 그거를 드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아이고 나 이제 알러지가 생겼으니까 의사한테 가봐야 되겠다 하시기보다는 먼저 약국에 가셔서 그런 약들 처방해 쓰시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이제 코에 넣는 약이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먹는 약은 잘 사용을 하시는데 이 코에 넣는 약은 잘 쓰시질 않는데 사실 이 알러지성 비염이나 아니면 알러지로 인해서 눈이 가려운 분들, 입은 그 눈까지 네. 눈이 가려운 분들까지 가장 효과 있는 것은 먹는 약보다는 이 코에 넣는 약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에 넣는 약은 스테로이드입니다. 이제 이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 스테로이드에 대한 이제 반감이 있는데 스테로이드가 이제 면역 억제제거든요. 네. 과민성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면역 반응을 낮춰주는 약인데 이 약을 먹거나 몸에 들이면은 부작용이 있지만은 이 코에다 넣는 약은 이 아주 가까운 국소적인 그 위치에서 코에서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몸에 안전하고요. 네.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네. 네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가장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가 않고 네. 며칠 후에 나타나요. 아하. 이제 봄에
꽃가루 알러지가 있다 이러신 분들, 이 코에 넣는 이 스테로이드 약을 매일 그 시즌 동안 사용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걸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하루 이틀 써봤는데 별 효과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잘못된 거고, 네. 먹는 약보다 더 효과가 있고, 그렇군요. 또 안전한 데다가 또 반가운 소식은 역시 이것도 전에는 처방으로만 살 수가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런 약들이 그냥 처방 없이 사는 스테로이드가 있습니다. 네. 약국에 가셔서 약사한테 네. 코에 넣는 스테로이드 중에 처방으로 살 수 있는 약이 있으니까 네. 하셔가지고 그걸 넣으시고, 또 그것도 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항히스타민제도 드시고, 네. 이렇게 해보셔서 며칠 동안 해보셔서 두 가지를 다 하면 더. 그렇죠.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이제 그때 의사한테 가시면 되고,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코에다 넣는 약 중에 이 스테로이드제 말고 네. 그 혈관 축소제가 있어요. 예. 유명한 약 중에 에프린, AFRIN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에프린, 예. 이 약은 피하셔야 됩니다. 네. 이 약은 금방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면은 코 막힌 것이 확 뚫어집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 약은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상 그 약효가 떨어지면서 코가 다시 막히고. 네. 제가 아는 어떤 환자는 일주일에 이 약을 2병씩 1년 동안 쓰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프린 같은 약은 쓰시지 마시고, 네. 그 스테로이드제 네. 쓰시면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그러면 이제 가끔의 전문의한테 가서 봄만 되면 주사 맞고 오는 분이 있어요. 알러지 약 주사를. 그것도 괜찮은 건가요? 그 주사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있고요. 스테로이드를 코에다 넣지 않고 그냥 온몸에 퍼지도록 하는 주사가 있습니다. 이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작용이 있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맞으시는 건 괜찮은데, 또 중요한 알러지 주사는 아까 그 고양이 알러지 있는 사람처럼 네. 고양이를 꼭 키워야 되기 때문에 네. 고양이 알러지 물질을 서서히 몸에다 조금씩 주입을 해서 몸의 면역을 이제 바꾸는 건데, 이런 주사는 전문의한테 가서 맞으셔야 되고, 꾸준히 맞으셔야 되고 몇 년 동안 맞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이제 알러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우선, 먹는 약과 코에 넣는 약을 좀 사용해 보시고, 한참 또 사용해 보시고, 잘 들으면 다행이지만, 혹시 잘 듣지 않으면 전문의를 찾아가서 주사를 맞는 방법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하여튼 간에 요즘에 봄철이라서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아요. 우리, 김지영 내과의 알러지 때문에요. 예. 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신 애청자분 가운데서 알러지에 대해서 더 궁금하거나 또 더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김지영 내과 전화번호 하나 남겨주실까요? 네, 253-588-0370. 네, 253-588-0370으로 전화를 주시면 우리 김지영 박사님이 또 자세한 또 안내 말씀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지영 내과 원장이신 김지영 박사와 함께 했습니다. 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